즉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에 이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노정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무상 사용과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활용한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수익한 경우 그 이익은 이제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즉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에 이용한 경우 그 사용 가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만큼 자녀가 이득을 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증여 재산가액 계산 방법에는 부동산 시세의 연 2%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걸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는데요. 증여 시기는 5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그래서 5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1억이 된다 그러면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녀가 부모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건물 가액이 만약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5년 합쳐보면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이 됩니다.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건물 가액이 13억 1,898만 원을 넘는다면 5년 합산이 1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금전을 차입을 하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인수하여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즉 부모님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대출에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면 그로 인해 자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절감된 이자만큼 이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은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절감된 이자가 있는데 대출 기간을 보는데요. 그걸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모 담보 없이 대출 시 금리가 5%고요. 부모 담보 덕분에 받은 금리는 3.5%가 됩니다. 그러면 차이는 1.5%가 되겠죠. 대출액 곱하기 금리차 곱하기 기간이 증여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증여 시기는 1년을 기준으로 금리 차이로 인한 이익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의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5억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1.5%의 차이로 연 이자 차이가 얼마 나죠? 750만 원 차이가 나죠. 750만 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저희가 이제 증여세는 없죠. 하지만 금리 차가 2.5% 난다. 2.5%를 5억을 곱하게 되니까 이자 차이가 1,250만 원이 되죠. 그럼 1년에 1,250이 이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단순히 부모님 거니까 그냥 써도 되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세법에서는 간접 증여로 판단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이나 대출 규모가 클수록 그 이익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위험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또 궁금한 사례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 로엔 파트너스와 함께